이 얘기하면 또 한동훈 씨가 고소하려나? 한동훈 씨가 뭐 장관 돼서 이건 그냥 저 기자들하고 제일 먼저 술을 먹었대요. 밥을 먹었대요. 그게 그냥 소문이 나잖아. 다른 걸 할 여력이 없어. 다른 걸 할 틈이 없어. 큰일 났어. 저희가 좀 다른 아이템도 할 수 있게 대통령실에서 좀 협조를 해주면 좋겠어요. 너무 압도적인 뉴스들을 생산해 주셔서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인 뉴스를 너무 놀라운 뉴스를 생산해 주시니까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주는 본격 고구마 속처럼 읽어주는 기자들. 싫어하냐? 실화입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는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방송 괜찮다, 들만하다, 재밌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네. 자,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정현욱입니다. 네. 우키행이고요. 네. 여기 뭐였지? 외람둥이. 임 작가님 자기소개해 네, 주시죠. 안녕하세요. 작가 이마은입니다. 네. 다들 잘 지냈습니까? 분노 질책 응원 중에 그렇죠. 분노 질책이 아직도 와요. 참 사그라들지 않는 이민찬 열풍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민찬 씨를 직접 인터뷰한 게 저하고 MBC의 왕종명 특파원 왕종명 선배였구나. 했잖아요. 뉴욕에서 공이 욕먹고 있어. 왕종명 선배는 이민찬 앞에서 감히 다리 꽈다고. 그리고 인사할 때 좀 고압적으로, 내가 보니까 고압적이도 아니더만, 아유 왕종명이에요 뭐 이랬는데 이제 저 무례한.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어깨동무 했다고 하고 뭐 또 이제 그 한번 어깨동무할 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어깨동무였어요? 그 이제 벌써 지금 한 2주 됐는데 제가 갔다 온 지 이제 좀 약간 한 발 더 나가서 제가 지난주에 뭐 소개해드렸죠. 그 현지에서는 우승은 예상 못했는데 그러면 왜 예상 못했냐?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 정혁 기자가 지난 방송에서 나 우승은 예상 못했다고 했더니 이제 이건 항의 메일로 얼마나 깜짝 놀란 뉴스였냐 이걸 강조한 거였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예상 못했냐? 근데 이제 들으면 모르냐? 그 제가 그때 원래는 제가 이민찬 씨가 주인공이 아니고 원래가 아니지. 그러니까 다른 이제 참가자를 조명하려고 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갔어도 이민찬 연주를 봤으면 바꿨어야지. 취재의 방향을 이민찬으로 틀었어야지. 한국 사람 맞냐?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라면 이민찬 취재합시다. 그래서 제가 진짜 좌표를 하나 찍어드리려고. 빡칠만한 게 이 욕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해야 될.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이 십자포화를 얘를 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이민찬을 지켜주고 싶고 이민찬이 너무 소중하고 그런 팬심 아니겠습니까? 그 팬심의 향방을 제가 이게 이제 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좀 멈춰 주십사 이제 기사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네. 이 기자. 네, 이 기자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이 기자에게 짱돌을 들고 던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기사를 좀 창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하다가 저도 이거 현지에서 못 봤는데 이 댈러스 모닝뉴스라고 이제 댈러스의 유력 신문인데 이거 제목이 아주 그냥 제목이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는 우승을 맞게 줬나? Right winner. Pick the right winner. 제대로 우승자를 뽑았나? 이런 제목이에요. 크리티컬 룩백. 그러니까 이민찬 우승 합당한가? 이 얘기잖아요. 오 쉣. 그래서 저도 이게 뭐야? 제목부터 낚시가 아주 그냥 제목 장사가 세게 들어갔는데. 이제 봤더니 이게 이민찬 씨가 이제 막 이슈가 됐던 연주가 두 개가 있죠. 리스트에 초절기교 연습곡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인데 뭐 리스트는 뭐 잘 쳤다. 근데 모차르트나 베토벤은 뭐 그냥 그랬다. 그리고 사람들이 극찬에 맞지 않는 그 라흐마니노프는 나는 좀 별로였다.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별로라고 해요?
요약하면 템포가 너무 빨랐다. 그래서 곡의 어떤 그 진정한 매력을 잘 살리지 못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 뭐 그거는 비평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빨리 쳤다. 난 좀 별로였다. 템포를 너무 빨리 잡아서 뭐 사람에 따라 뭐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이 느린 곡을 좋아하면 그리고 그 모차르트, 베토벤 부분도 저는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건 좀 선 넘었네 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왜 적격자가 아니냐의 핵심은 너무 어리다는 거야. 이 뭔 개소리야? 응? 이 반클라이번 콩쿠르는 우승을 하고 그러니까 3등 안에 들면 메달을 따면 3년 동안 커리어 관리를 해주거든요. 이게 공연도 잡아주고 오케스트라 협연 기회도 주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연주자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그런 혜택을 누릴 만큼 이게 충분히 이게 프로페셔널한가 과연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아주 부적절한 예를 들었어요. 시상식 때를 예로 들었어요. 시상식 때 이민찬 씨가 좀 뭐 여러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터뷰 많이 보셨겠지만 좀 수줍고 약간 이렇게 막 대중의 관심에 좀 낯설어하고 그래서 귀엽잖아요. 시상식 때 다른 이제 2, 3등 연주자들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행동을 했는데 이민찬은 굉장히 그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어색하게 웃고 그다음에 뭐 반복해서 이렇게 카메라가 자기를 찍고 있는데 적절한 이 시선을 두지 못하고 뭐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너무 좀 약간 제가 봐도 굉장히 불쾌한 비하에 가까운 아니 그게 뭔 대목이었어. 상관이야? 뭐 인터뷰 평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이 프로페셔널한 경험이 없다. 이런 아니 상 받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피아노 콩쿠르잖아요. 피아노를 잘 쳤어. 시상식에서 내가 물구나무 서 있었어. 내가 계속 물구나무 서 돌아다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수능 1등하고 수능 인터뷰 잘못했다고 수능 1등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게 진짜 그게 이유야? 다른 이유 없어? 그러니까 다른 얘기도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극찬을 받은 연주가 내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 하나 하고 너무 어리다. 근데 어려서 이게 그런 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게 이제 막 이 반클라이번을 홍보하는 홍보 대사가 돼야 되는데 우승을 했으면 막 이제 연주 다니면서 세련된 무대 면허도 보여주고 연주자들과도 잘 어울리고 너무 어려서 이 상 받을 때도 이렇게 벌벌 떠는데 이거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죠. 아니 말이 안 되죠. 그게 무슨 뭐 연주는 홍보팀 직원 뽑는 것도 아니고 연주자는 연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신선하게 생각한 거는 이 어색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또 쑥스러워서 그게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사실 본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 없지. 어떻게 보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 댈러스 모닝 뉴스로 쳐들어가시라. 공격 해주십사. 네. 아무튼 뭐 이 현지에서 근데 왜 그런 기사 쓴 걸까? 뭐 이제 원래 기자들이 그냥 큰 방향이 형성되면 좀 딴지 걸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3등한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초니가 자기가 봤을 때는 1등감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드미트로 초니한테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기사 같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댈러스에서는. 그래서 댈러스는 저렇게 평가를 했다. 여러분 알아주시고 정윤 기자한테는 이제 좀 비난과 비판을 좀 거두어 주시면 아니에요. 좋겠다. 뭐 겁니다. 제가 다 막아드려야죠.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1부 진짜 외람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 우라이 카터탑 척 원더 라이크 스테이션 이렇게 들릴 리가 있나? 이게 제주도 사투리인데 어이? 이거 제주도 말로 하신 건데 영어로 이렇게 들려요. 나 보고달랑 영해참 벅도록 잠한 잠들 앉아서 이 새통네 사람들. 이런다니까요? 스테이션 있네. 스테이션 들리시죠? 스테이션 있다. 너무 어렵다. 오늘도 구조화 부탁드립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멋있는 외람이 정말 외람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외람이 진짜 외람이 진정하게 외람된 질문만 던지겠다 이런 코너죠. 진짜 외람이 코너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제가 한 주 동안
기자니까 뉴스를 볼 거 아니에요. 기자 아니면 뉴스를 보잖아요. 진짜 왜 이렇게 외람된 질문을 던져야만 할 것 같은 일이 왜 이렇게 많냐 요즘에.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뭐 잘 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나 궁금해.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뭔 소리를 할까 이러면서 잠드는 거요. 내일은 또 우리 김건희 여사가 또 뭔 일을 하게 이러면 잠들게 되더라고. 왜냐면 너무 매일 뭐가 많이 터져. 좀 그래서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터져가지고 맞나 이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정부 이후로 대리기에 아이템은 많을 날이 없을 것이다. 제가 당선 첫날에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 예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템이 마르지가 않아. 실화입니까? 싶은 게 계속 나와. 데일리로 나와.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아 그렇죠. 제가 너무 좋아했나요? 아니 저 좋아한 게 아니라 아이템이 많아서는 그럼 좋아하시면 안 되죠. 아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오해하십니다. 그건 오해.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일단 첫 번째 아이템 뭐죠? 이게 일단 우리가 저 대통령실에 파견 보낸 외람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친구가 사고를 쳐갖고 이 기사가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지금 뉴스 보고 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멘트가 우리 파견 외람이가 사고 쳐서 나온 거예요. 자 뭔지 설명해 주시죠. 도어 스태핑 하잖아요. 그 차에서 내려갖고 그 영상 봤어요? 봤어요. 기분 좋게 들어와. 표정이 좋아. 뭐 굿모닝 하는 표정이야. 근데 첫 질문부터 약간 이제 기분이 좀 상했나 봐. 이제 인사 문제를 누군가가 다른 기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지금 이제 무슨 후보자 그거 뭐 음주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두 번째 질문을 강병수 기자가 그러니까 이제 한번 물어봐요. 모든 인사의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이런 인사들 충분히 사전에 검증 가능한 것 같았는데 점점점 했더니 버럭 짜증을 내고 이거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갔어요. 송영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또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저희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방금 말씀드린 강병수 기자, 강병수 외람이. 우리 강병수 기자가 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게 여러분 이게 기자들이 가서 이런 물론 짧은 시간이니까 많은 질문을 던지지 못하지만은 뭔가 이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그런 질문. 갑자기 딱 들어왔을 때 이런 것까지 외람되게 질문하단 말이야? 그런 질문을 잘 던지는 기자가 좋은 기자인데 그 강병수 기자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사실 그 되게 떨리거든요. 맞아요. 저도 많이 떨었어요. 뭐 심지어 뭐 경찰에서 뭐 누구 피의자 나올 때도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고, 맞아요. 아니면 이제 정부의 뭐 고위급 인사가 그런 기자회견 할 때도 있고, 뭐 큰 행사 같으면 해외 정상이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 되게 떨려요 사실. 왜냐하면 내 질문이 적절할까 스스로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역사에 남잖아 또. 막 이상한 질문하면 또 기자들이 속으로 비웃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질문에 저 사람이 대답을 제대로 해줄까? 되게 여러 가지로 긴장이 되는데 그 제일 긴장되는 상대겠죠. 국내에서는 대통령이. 그렇죠. 아무리 도어 스태핑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매일매일 한다 해도 인사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된 겁니까가 아니라 대통령이 충분히 이거 그러니까 이미 잘못됐다는 전제를 깔아버렸어. 이거 망했어. 근데 이거 너 망한 거 사전에 몰랐냐? 아니 인사 지금 대통령 책임이라고 했죠. 그 사전에 책임 본인 책임 아님? 이거는 되게. 두 번 열받게 꽈서 더 빡치게 하는 질문이었기 대답을 때문에.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사내 많은 기자들이 이거 강병수 때문에 이 KBS부터 손봐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 섣부른 놈 때문에. 대리기 만약 문 닫으라고 강병수 때문인 거임. 다들 지금 불안해 떨고 있다는 거. 진짜 무슨 여러분 농담입니다. 진짜로 또
KBS 기자를 떨고 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다 장난으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강력성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니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 새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생겨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 좀 국힘 졸개 국힘 자스트라. 졸개잖아 지금. 국힘 졸개 자스. 그래서 이번 장관 인사에서 이제 막 음주운전도 하고 성추행도 하고 그래도 그냥 임명을 쭉쭉 그냥 강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이 대통령의 이 충격적인 워딩이 계속 뭐 화제가 됐잖아요. 그 질문을 일단 강병수 기자가 했다는 거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게 이제 어떤 인사를 갖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몇 가지 사례가 있죠. 네. 그 교육부 총리를 결국 이제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원구성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청문회를 할 수가 없었는데 뭐 임명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진 사퇴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있었고, 사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거의 지금 2달이 넘어가면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 조짐이 4차 유행 온다 생기잖아요. 지금 지난주 대비 뭐 확진자가 절반 이상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유행 조짐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방역의 수장이 계속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면 문제는 대통령이 이거를 상당히 좀 피해자 입장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과 언론의 공격 때문이다. 뭐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뭐 또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강병수 기자가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는 막내 기자고, 거기에 이제 일진이 이제 조태흠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강병수가 던진 질문의 대답을 통해서 이 난맥상을 짚어보는 디지털 기사를 썼어요. 네. 그래서 인사 논란.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지난 정부와 비교하라는 대통령. 그쵸. 지난 정부. 이게 제목인데. 그래도 이제 네이버 댓글에 NOA 제로댕님이 뭐 대통령 말씀이 맞다. 야당과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무조건 밀어붙였던 전 정권보다 몇 배는 낫다. 이런 뭐 댓글도 있긴 있었어요. 워낙 이슈가 된 게 이틀 이상 지난 것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 여러 의혹 속에서 낙마했기 때문에 그 뭐 이미 다 이제 끝났고, 뭐 이제 저 교육부 총리도 임명을 해버렸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 기사에는 안 나오는데 제일 이 사태 중에 제일 황당하고 제일 좀 믿겨지지가 않는 게, 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이제 성희롱성 발언 뭐 있잖아요. 뭐 내용은 다 아시죠. 근데 성희롱성 발언이 뭐 황당하기도 하지만 제 말씀드리려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어제, 그러니까 우리 녹화 기준으로 어제 5일에 그 언론 뭐 간담회를 했는데 전 이게 이런 관련 질문이 있으니까 이제 이 성희롱 이 논란이 불거진 뒤에 이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이분이 이랬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 해도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일이 커져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면 흔히 말하는 낙마까지 생각하고 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뭐 무슨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도 저는 뭐 사실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만약에 커져서 도저히 이것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 일은 아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흔히 말하는 뭐 낙마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혀 그러면 여기서 이랬거든요. 자기가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할 거 아니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럼 나 이거 있어서 안 돼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보자가 낙마까지도 난 생각하고 있다. 이게 믿겨지세요? 후보자는 예를 들면 이런 의혹이 있을 때 이거는 그거 아닙니다. 이거 이때 이랬고 당당하게. 라거나, 아니면 이게 뭐 제 업무랑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라거나, 아니면 뭐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미 얘기가 끝났습니다. 라거나, 본인은 그렇게 나오고 이제 주변에서 뭐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판단하고, 이게 보통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사자가 저는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낙마 사유가 된다고 저도 봅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제가 보기에 이 주관적인 판단인데, 인사권자에 대한 약간 좀 의구심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분명히 나 이거 얘기했는데 나 이거 시켜도 되겠어? 좀만 더 뭐라 해줘.
아니 어떻게 낙마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그렇죠. 저도 그런 멘트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그리고 신기했어요. 심지어 막 이렇게 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팩트가 드러나서 본인도 이를테면 배우잖아. 자녀에 관한 문제는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내가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일이 커져갖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밑장을 깔고 가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바로 이 송홍렬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성희롱이라 그러죠. 그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제 해명을 할 거 아니에요. 임명권자가 그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는가 이 조태훈 기자가 취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 임명 왜 하냐, 왜 했냐, 이럴 줄 몰랐냐,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냐? 이 기사에 이렇게 나와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송홍렬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시, 행시, 외시 다 합격한 인재, 자유시장 경제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 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기사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 이 기사에서 가장 외람되고 제일 인사권자가 보면은 얄미울 만한 대목이 여긴데, 그냥 기사를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3대 고시를 모두 합격한 게 공정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어요. 와닿지 않는데 자유시장 경제를 보장하는 데 적합한 인사란 설명에 왜가 빠져 있습니다. 실력과 전문성을 강조하는데 어떤 실력과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대통령은 해당 부처 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 부처와 어떻게 맞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전 정권에서는 뭐 경제 민주화 그렇죠. 뭐가 제일 많았죠.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거기에 철학을 갖고 이 구체적인 이 뭐가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데 그냥 적합한 인사라고 한다. 30 패스. 똑똑하다. 현장 취재 기자들조차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도덕성 부분도 이제 사실은 국민 눈높이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그때는 그럴 수도 있지는 국민이 사과를 수용하고 납득할 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토론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국회 판단을 존중할 거다. 교육부 총리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도 안 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임명장을 주면서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야당과 언론. 야당 언론에 또 야당에.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검증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부당한 공격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화렴점정으로 오늘 아침에 전 정권 때랑 비교해봐! 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나니까 유튜브 댓글 김민경님 댓글 먼저 읽어주세요. 유튜브 댓글에 김민경님이 청와대를 나와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연 출근길 문답이라면 적어도 기자들의 질문에 성의와 예의 있게 답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뒤로는 몰라도 적어도 전 정부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삿대질하면서 껄렁대고 윽박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전 정부랑 그렇게 비교하고 싶으신가 싶어 저도 비교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좀 뭐랄까 이 정도구나 싶었던 게, 일단 댓글 쓰는 사람은 100이면 100명 다 기자를 싫어하거든요. 일단 기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자 혐오가 이제 누구나 깔려 있어요. 그래서 기자한테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화를 안 내요 원래. 네가 뭔데 이민찬 어깨에 손 올리냐. 그러니까 어깨에 손 올리는 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자가 뭘 해도 일단 다 미워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가 기자가 싫지만 대통령이 기자한테까지 저런 건 저 질문에 대답해라. 약간 좀 선 넘은 것 같다. 왜냐면 이제 대답을 하는 게 되게 약간 양정수 기자한테 답변도 그렇지만 이제 그 시름티를 팍팍 내면서 막 바로 가버렸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 질문 딱 2개 받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도어 스태핑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그 조사 결과도 있어요. 원래는 막 4분 30초 그랬다가 지금 뭐 2분, 그래 지금 오늘은 75초였대. 1분은 넘었네요. 그래도 75초. 그래서 점점 짧아지고 있는 도어 스태핑 시간, 이러다가 소멸되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생각도 있는데, 갑자기 제가
여기서 소멸시키면 용사로 나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없애기도 뭐 애매할 것이다. 뭐 이런 그냥 사설도 많이 있는데 깐죽거려요 자꾸. 아니 왜 제가 걱정돼서 드린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약 올려 자꾸. 충심으로 제가 잘 되시라고 충심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도어 스태핑 충분히 하시라. 더 길게 하시라. 애초에 시작했을 때처럼. 시작했던 데의 의도를 잘 살리셔가지고 한 5분 하시라. 근데 보면은 표정이 보니까 급속도로 나빠지시더라고. 출근할 때는 되게 좋아 보였어. 바이든이랑 악수할 때 같이 히히 이러면서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 시절에도 기자들하고 되게 스킨십이 좋잖아요. 그렇죠. 취향 기자 맞죠.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검사 중에 좀 정치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잘한다고 지적을 받는 검사들이 언론인들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검사일 때는 기자들이 다 얼마나 극진하게 모셨겠어요. 셔셔셔 하면서. 왜냐하면 정부의 소수를 검사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 되니까 이제 검증의 대상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가장 검증을 많이 봐야 할 인물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적응이 잘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검사일 때는 이제 법조 기자들하고 주로 이제 그런 사적인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술자리에서도 이렇게 딱 정예 멤버만 부르거든. 그리고 이제 법조 기자들은 또 거기에 호출이 됐다는 건 내가 저 뭐 지검장이나 차장이나 부장쯤 되는 특수부장이 나를 딱 찍어서 술 한잔 합시다 이러면은 뭔가 이게 되게 취재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인정받는 느낌이죠. 인맥이 되게 딱 확실하게 있는 그런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기자들도 그걸 기다리고 그래서 그 술자리를 하면은 기자들도 뭔가 화답하는 기사를 써주고 그렇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누구 일단 제일 기분 나쁘고 좀 불쾌한 게 항상 김프로 이렇게 불러. 검사가 기자를. 검사끼리도 그러고. 우리 원래 그래. 원래 김선수 기사 잘 봤어, 막 이래. 김프로 이렇게 불러.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너를 각별히 챙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이거 얘기하면 또 한동훈 씨가 고소하려나? 한동훈 씨가 뭐 장관 돼서 이건 그냥 지워. 기자들하고 제일 먼저 술을 먹었대요. 밥을 먹었대요. 그게 그냥 소문이 나잖아. 기자들이 그걸 자랑하고 다녔으니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야. 그치, 한동훈이 뭐 그걸 어디다 대고 브리핑을 했겠어? 그러니까 그 공생 관계가 법조의 어떤 생리였어요. 그게 저는 뭐 꼭 전면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언론의 어떤 자기가 언론을 골라서 간택을 하는 그리고 간택받은 기자와 이 마치 주고받는 그걸에 익숙한 분이 무차별적인 이 질문 공세가 부담스럽고 싫겠죠. 근데 본인이 그걸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례하게 그냥 샥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시면 상당히 이거는 언론과 국민에 대한 무례한 결례죠. 또 예를 들어 태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이 또 충실한 내용이시면 또 모르겠는데 전 정권에 이렇게 좋은 사람 봤어요? 막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보는 국민들이 약간 좀 충격을 받는 그러니까 거죠. 이 기사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게 추측컨대 전 정권 어떤 인사냐 했을 때 이제 조태현 기자가 추측을 한번 대통령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예상을 해보면 가늠을 해보면 운동권 출신 그러니까 386들 그러니까 전문성이 별로 없는데 그냥 민주화 운동만 하고 정치판에 들어와서 뭐 경제도 모르고 외교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인사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는 다르다. 그러면 뭐가 다른지를 좀 얘기해줘라 라는 거예요. 이 기사는 삼시 패스한 게 경제 그 자유시장 경제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뭐 그런 이제 기자로서 현장 기자로서의 의문인 거죠. 그 네이버의 포스님이 그래서 똑같이 하겠다면은 우리가 뽑아준 의미가 없잖아요. 최소한 문정부보다는 나은 세상이 되게 줄 것 같아서 이번을 본인이 선택을 하셨대요. 더 잘하셔야죠. 취임한 지 몇 개월 되셨다고 입에서 욕 나오게 하냐고. 이분 욕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뭔가 오히려 이제 조중동 사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민주당은 안 그랬냐. 예전에도 이게 처음이 아닌 게 검사 출신이 워낙 많이 이제 등용이 되니까 이복현 금감원장 인사 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검사 출신 왜 이렇게 뽑냐라고 하니까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로 아주 도배를 하지 않냐고 이렇게 나도 도배 좀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거 하신 거 아닌가? 또 이런 얘기 있으면 덕후 댓글 좀 읽어주시죠, 임 작가님. 네, 덕후 댓글에 윤 대통령 전 정권 임명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그렇게 하면 I am 그라운드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자기소개하기. 아니 왜냐면 이게 네. 전 정권 임명된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봤냐는데 자기잖아. 본인이잖아 본인. 민주당에서 당장 이제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다음 댓글.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에 네. 이 호인태님이 너도 임마 전 정권 인사잖아.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호인태님이 하신 겁니다. 예. 너도 임마 전 정권 인사잖아. 제가 한 게 아니라 호인태님이 하셨다고요. 거리를 두고 읽어주세요. 거리를 둔 거예요. 너도 임마 전 정권 인사냐. 호인태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계속 쌓이면 국민들이 좀 임계가 좀 넘어가지 않나. 지금 지지율도 지금 데드 크로스가 된 지 2주가 지났고. 데드 크로스는 이미 지났고 그다음에 부정평가 이제 50을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53도 나와요. 지금. 근데 뭐 이제 또 여론은 신경 쓰지 않겠다. 국민만 본다. 무슨 소리냐? 이게 참 국민을 위해서 한다. 이게. 그리고 이제 녹화 시점에서 오늘 이제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뉴스타파에 외람된 단독 보도가 어제 MBC 단독이었죠. 그 나토 출장 갔을 때 수행원 중에 이제 이게 사적으로 데려간 사람이 있었다. 이게 이제 김건희 씨. 네, 김건희 씨와 아주 친분이 두터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친한 분의 따님이셨다는 거예요. 신모 씨. 그분이 이제 오늘 보도는 민간인인데. 네, 그 신모 씨가 그리고 신모 씨의 어머니가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대통령 선거 때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이제 기부를 했다, 후원을 했다, 후원금으로 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대통령 순방길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데려갔어. 근데 이 사람을 데려갔으면 사실 우리가 왜 문제를 삼냐면 여러 가지 공적인 활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 이를테면 뭐 숙박비, 뭐 차량 이런 거 그럼 본인이 하진 않았을 테니 그렇죠.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용도로 가서 무슨 일을 했냐 직함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갔으니까 그런 의혹을 이제 어제 제기한 건데 이분이 심지어 알고 봤더니 지난 대선 때 윤 후보한테 거액을 후원했던 분들이더라. 여기 이제 이런 보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적인 분을 공적인 이 업무에 수행하는 게 맞냐는 적절성에서 한 발 더 나간 건데 또 오늘 또 믿을 수 없는 또 해명이 있었죠.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 문재인 대통령 때 BTS도 데려가지 않았냐? BTS가 무슨 직함이 있는 수행원이냐? 아니 그렇게 설사 생각하셔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 정부적 판단을 못 하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러니까 조태현 기자가 오늘 뉴스에서 이제 출연을 할 때 뭐 제가 원고를 미리 보니까 이것저것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그 조태현 기자도 같이 출장을 갔으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이 사람 뭐 했냐 가서 데려갔으면 뭐가 용도가 있을 거 아니야.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히 그 현재 기획이 없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 보도를 보면은 그 순방 일정이 빠듯했잖아요. 굉장히 그 다자 회의도 하고 뭐 한미일 정상도 만나고 바이든 대통령과 뭐 노르고 악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셨는데 딱히 뭐 이 특별한 기획이 없었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대요. 모두가 알 수 없는. 근데 그런 자리는 뭐 누구 돈으로 가고 세금도 그렇지만 가면은 어떻게 보면 또 완전 최고 고급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는 자리인데다가 최고로 고급 인맥, 가장 해외에서 가장 핵심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 자체가 그분한테 엄청 어마어마한 특혜이자 권리이자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를 그냥 친분으로 그냥 친해서 데리고 왔다? 그냥 원래 이쪽에서 아는 사람에서 데리고 왔다? 어떤 직책도 없이? 공무원이 왜 공무원이냐면 거기 가서 내가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쓰거나 누설하거나 그렇지 않을 의무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이고 또 등록을 한 사람도 데려가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막 치닫하고 그냥 막 데리고 와도 되는지 모르겠어.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제클린 케네디여서 유명하죠. 영부인하면 제일 먼저 우리 언급하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이 프랑스에 정상회담을 갔을 때 워낙 자기 부인이 인기가 좋으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되게 고급 유머를 많이 구사했거든. 그랬대요. 저는
제클린을 수행하러 온 잭 케네디라고 합니다. 뭐 그랬대요. 그만큼 이제 대중적인 인기가 많고 대통령 부인의 아주 그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 때문에 대통령도 같이 호감을 사는 이제 그거를 따라하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뭔 소리야? 그 김건희 여사가 뭔가 그렇게 지금 자기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리가 없어. 제가 지난주에 언급한 그 지금 경찰에 고발된 그 혐의들 들으셨죠? 그 한림 성심대학교에 성심자 빼고 기입하고 뉴욕대학교 구경 갔다 온 거를 연수받았다고 하고 그거를 일단 떠올리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소명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논란이 돼서 본인도 설사 내 남편이 대통령이 되다 하더라도 저는 조용히. 근데 이거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대통령 부인이니까 이런저런 공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해는 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이거 뭐 누구 심지어 알 수 없는 분을 데려가서 어떻게 지금 대통령 된 지 2달밖에 안 된 분이 지금 연루된 의혹들이 수준이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민망하지 않아요? 얘기하기도? 뭐 본인이 민망하지 않으시니까 본인이 지금 부끄러움을 안 느끼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이런 새로운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근데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와중에 이화진 기자가 갑자기 너무나 외람돼. 오늘 제가 이제 저희가 뭐 너무나 외람된 보도를 해가지고 단독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지인, 대동 이런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사적인 인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활용점정 같은 기사가 오늘 막 나와서 이건 뭐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화진 기자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친숙한 이화진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먼 친척이 근무하고 있더라. 근데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더라. 공정과 상식 빠밤. 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숨기고 있었다는 거죠.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대통령실 부속실에 선임 행정관, 국장급인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쪽 먼 친척인데 또 뭐 굳이 이거를 그 외가 강릉까지 찾아가서 다 뒤져봤더니 그 대종에까지 찾아가고 왜 그래 진짜 외람되게.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대통령하고 8촌 사이다. 8촌이면 뭐 사실은 모르는 사이인 거죠. 아니 엄청 가깝죠. 근데 이제 내 사촌의 사촌인 거잖아. 촌수가 멀어도 사적으로 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캠프에 있던 분들을 취재해 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선거 때부터 윤 대통령 자택을 스스럼 없이 드나드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원래부터 아는 친척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대기업 뭐 출신이고 당시 대통령 때는 이제 선거할 때는 회계 담당이었나 봐요. 뭐 회계 담당이 뭐 여러 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인수위에도 몸을 담으셨고 그 부속실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일정을 조율하는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게 보인다. 제일 부속실이잖아. 네. 그게 뭐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 뭐 친척 쓰면 안 되냐라고 누군가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적어도 국회에서는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아예 금지했고 이건 이제 8촌이니까 4촌 이내는 아니죠.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 적용이 되죠.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국회에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직원 채용할 때 청와대가 가족 친족 근무하는지 묻도록 내부에 지침을 마련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규정을 뭐 그대로 쓰고 있지는 않겠지만 어떤 규정을 새로 만들었는지는 대통령실도 아직 모르겠다 뭐라고 했대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원래 쓰던 규정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쓰던 규정이 있는데 그거에는 안 맞아. 그죠? 근데 그러면 그럼 그걸 갖고도 하고 있지 않대. 그걸 따르고 있지 않대. 왜냐면 그걸 따르면 이건 안 틀린 거니까. 그럼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규정은 뭐냐? 그건 말해줄 수 없다. 이게 이러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있어야죠. 내놓고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 계속 지금 같은 종류의 문제가 반복돼서 짧은 시간에 불거지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이 비선에 관한 문제는 사실 우리 민감하잖아요. 아니 공정과 상식 유남생. 그러니까
실화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이런 이슈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역시 대들기의 아이템은 말하지 않는구나. 계속 나온다. 왜냐면 저희가 진짜로 저희가 외람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만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좀 우리는 다양한 걸 하고 싶거든요. 그 가장 힘센 사람이 계속 지금 이런 사건이 나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여력이 없어. 다른 걸 할 틈이 없어. 큰일 났어. 저희가 좀 다른 아이템도 할 수 있게 대통령실에서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압도적인 뉴스들을 생산해 주셔갖고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인 뉴스를 너무 놀라운 뉴스를 생산해 주시니까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뿐이 아니라 저희 또 오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준석 당대표 아이템도 있죠? 자 다음 아이템은 이제 이게 오늘 우리 방송 나가는 날이면은 뭐 윤리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죠. 이준석 성접대 의혹 경찰 수사 속도라는 리포트가 어제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기보다 그 동안에 이제 정치부에서 했잖아요 계속 네네. 이준석 관련 뉴스는 근데 이제 이게 윤리위와 별개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경찰 수사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좀 이례적인 보도였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죠. 여기 유튜브에 파트라슈님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유튜버랑 또 사기꾼 말에 휘둘리고 있냐.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근거 없는 거다라는 주장이신 거예요. 덕후에 이준석 씨의 호불호를 떠나서 13, 16년에 접대받을 만큼 이준석이 뭐가 있었냐? 국회의원도 그냥 TV에 나오는 정도 아니었냐? 그래서 이 뭐 성접대 뻥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긴 있었어요. 네. 자 어떤 사안인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진위는 저희도 알 수 없어요. 네. 뭐 이거를 저희가 예단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이분이 뭐 이준석 대표하고 뭐 카이스트를 같이 다녔다는데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지금. 그 사기 혐의인데 죄질이 썩 좋진 않아요. 그 회사 매출을 부풀려서 투자를 받아내고 또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뭐 그런 혐의로 지금 수감 중인데. 이제 이분이 어쨌든 벤처 기업을 운영하고 이게 보니까 교육 스마트 기기더라고 뭐 패드 같은 거. 그러니까 추정컨대 2013년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1년 차죠. 그때 한참 기억나요? 창조 경제 막 네. 얘기했을 때 뭔가 이 업체가 좀 이 교육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니까 정부의 어떤 낙찰을 받아서 뭐 이렇게 납품을 하고 뭐 이런 걸 좀 시도를 하시려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좀 다리를 놔달라 이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대전에서 이분은 대전 사람인데 이준석 대표를 대전에서 이제 접대를 했는데 그 접대 여러 차례 접대 중에 성접대가 2번 있었다. 뭐 그런 이제 주장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찔끔찔끔 증거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건 박근혜 시계죠. 그 이준석 대표가 첫 번째 성접대를 받고 나서 이제 그 고맙다고 뭐 이 김성진 씨 변호인 측 주장입니다. 백팩에서 이게 시계를 꺼내서 줬다. 뭐 그런 이제 얘기까지 했고 또 뭐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러면 그 일련 번호가 뭐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대전으로 내려왔으면 이제 서울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KTX를 내가 결제해 준 그 카드 내역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 뭐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출했다는 건 국민의힘에 제출한 게 아니고 경찰이 수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김성진 대표를 참고인 조사를 몇 차례 했대요. 그래서 이제 수감 중이니까 그 직접 이 사람 말을 들을 수 없으니까 계속 변호인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뭐 변호인 얘기는 이제 8월 15일에 2013년이겠죠. 기차 타고 내려온 이준석의 까만 백팩에 있는 시계를 전달받았고 이 사진 모양도 똑같고 박근혜 이름 쓰여 있는 것도 똑같다. 근데 뭐 아직 이렇게 뚜렷하게 뭐 이렇게 언론이나 공개적으로 물증을 제시한 것 같진 않아요. 뭐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니까 두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조사를 계속 하겠지라는 얘기예요. 그 뭐 또 다른 증거가 뭐냐?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뭐 결정적인 물증이 아직 뭐 나왔다거나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당 차원에서도 이준석 대표 말이 맞을 수 있죠. 그렇죠. 당 차원에서도 지금 뭐 성접대보다는 이제 뭐 증거 인멸 및 교사 여부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그래가지고 궁금한 게 이준석 당 대표를 이제 뭐랄까 가장 지지하는 열정적인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FM 코리아
FM 코리아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저희 가서 봤어요. 이 관련 댓글 제가 몇 개 읽어볼게요. 이분들은 보니까 FM 코리아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당에서 날려버리려고 하는 공작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FM 코리아의 준석이가 최고님께서 아이디가 너무 편향되는데 얼굴 팅팅 붓고 잠 설쳐가며 선거운동한 대표를 날리려고 하니까 정말 분하다라고 하셨고 또 타임 클래식님께서 1. 이준석이 하는 공천 개혁이 시작되면 윤석열도 자기 사람을 못 꽂아넣는다. 2. 윤석열보다 이준석이 너무 빛이 나고 두드러지고 승장 이미지가 있음. 차후에 대립각이 있을 수 있다. 3. 지난 경선 대선 시절 묵은 감정을 못 털어내고 꽁하니 꿍쳐두고 있었다. 4. 주변 측근들에게 슬그머니 콩 고물을 주려고 해도 준석이가 하는 개혁이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당내 개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윤핵관들이 맡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 봐요. 또 준스톤 대통령님께서 준스톤 이제 준석께서 이준석 당대표가 대통령 되길 바라시는 분인가 봐요. 우린 딱 이준석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지했던 국힘의 길로 가려는 사람들까지만 지지하면 돼. 우리를 배신한 국힘 정치인들은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가 배후 세력이다. 이준석을 날리려는 이런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 여부는 모르겠으나 이게 뭐 전형적인 음모론의 문법이긴 하지만 뭐 실제로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냥 드러난 팩트만 놓고 보면 일단 첫째로 이준석 대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노골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고 일종의 구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순방 떠날 때는 뭐 이런 거 되게 허례허식이다 이러고 안 가놓고 또 들어올 때는 가서 맨 앞에 가서 악수 2초에서 3초 길어봤자 3초인데 또 그 의미와 당시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뭐 JTBC 나가서 또 구구절절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좋고 나쁘고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과거의 그의 어떤 스타일하고 너무 좀 다른 모습들을 요새 보이고 있어요. 뭐 그게 일단 좀 이상하고요. 둘째로는 본인이 계속 이거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인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을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건 맞지가 않다. 나는 결백하다. 뭐 설사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근데 그냥 여기저기 뭐 시사 프로에 나가서 아니라고만 하지. 딱 부러지게 이거를 아 정말 저 사람은 억울한가 보다 라는 생각이 저는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진짜 억울한가 보네. 그러면 뭐가 진짜일까? 이게 여기까지 간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라고 밖에 안 보여. 조금 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자, 근데 지금 뭐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당 차원에서 징계하는 거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여기 FM 코리아 댓글 이만한 작가 좀 읽으십시오. FM 코리아 댓글에 준석이 내서방님이 아니면 여성분이신가요? 이거를 제가 읽으니까 윤리적이지 않은 윤리위원들의 정치 행위로 인해 윤석열 정부 위기다. 이렇게 시적인 이준석에 대한 징계는 애초부터 무리였다. 경찰의 수사 발표도 안 나온 상태에서 징계는 승복하기도 어렵다. 이건 당대표 내놓고 나가라는 건데 이건 제2의 세조찬이다.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간장 세력에 줄 서는 윤리위와 일부 의원들이 안쓰럽다. 또 MLB파크 댓글에 개발자 테크님이 잘가 준석이 형. 대학에서 처음 보고 정말 좋아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다. 윤석열과 국힘 기득권 쓰레기들이 가세현이나 기타 미디어 활용해서 이렇게 사람 죽이는구나. 대한민국 정치혁명도 여기서 끝났네요. 굉장히 비장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을 믿고 이준석으로 뭔가 보수 정치의 개혁을, 대한민국 개혁을, 대한민국 정치혁명을 일으키시려고 했는데 그걸 믿고 윤석열을 내가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 배신당했다. 이런. 근데 이준석 씨가 이런 이제 팬들의 팬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처럼 행동 안 하겠죠. 그러니까 생각은 같아도 행동은 그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찍어내는구나. 윤핵관을 통해서.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결기 있게 맞서야 아니죠. 맞지 않을까요? 더 이제 비굴하게 할 수도 있죠. 그건 뭐 판단의 이슈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 방송 지금 나가 있는 상태면은 아마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뭐가 가타부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나올 수 있고 전 심지어 이게 방송이 나간 이 시점에
그거를 취재하고 온 기자와 술을 먹기로 했기 때문에 그 관련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 참 기추가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블랙 아무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렇죠. 아무튼 이 이준석 당대표의 어떤 정치적 어떤 그 잘 쓰는 말 있잖아. 무운을 빈다. 무언을 빕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유권자로서 좀 제일 눈살이 찌푸려졌던 게 이분이 삼국지 놀이를 자꾸 해. 무슨 비단 주머니, 뭐 무운을 빈다도 사실 거의 게임에서 많이 쓴다면서요. 아니 뭐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이죠. 그 이번에도 뭐 나한테 뭐 20일 맡기면 20일 만에 뭐 이거는 관우야? 무협지의 용어인데 차가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그 여당 대표다운 언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 너무 외람된 질문을 많이 했어. 우리 이러다가 외람됐다고 저희가 목에 칼을 차고 감옥에 들어갈 일 없겠죠.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좀 굉장히 정권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합니다. 아무튼 그 우리가 외람된 질문을 할 일을 안 만들면 되잖아. 그렇죠. 이게 우리 일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람된 질문을 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에? 아니 뭐 BTS도 데려가지 않느냐 이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 BTS 얘기는 입에 올리지 마. 조심해. 어떻게 읽힐지 몰라. 자, 그래서 제가 외람된 질문은 이 정도로 이것도 줄인 거예요 사실. 원래 훨씬 더 많았는데 현기증 나네요. 현기증 납니다. 어지러지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내일은 이제 암안보 코너죠. 내일은 어촌이 소멸한다. 우리나라의 어촌이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를 시리즈로 다룬 창원의 최진석 기자 모시고 통계의 경고 소멸하는 어촌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세요. 빠밤. 고생하셨습니다. 아따.